차 먼저 팔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친구들은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자기가 원하는 차를 못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차를 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합니다. 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에는 한두 시간만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한 3, 4시간 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을 해서 완전 1.43라고 나오네요. 마진율은 최소 20% 이상은 잡고 있는데요. 납작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척, 약간 잘하는 척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평일에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푹 자고 점심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쿠팡 좀 보다가 새로 올린 상품 소싱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일요일 밤쯤에 다 놀 거 놀고 일 잠깐 하고 상품 올리고 그러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로 하는지 20살인데 말도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과일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요. 대학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평일에도 조금씩 대학교 다니면서 시간 남을 때 가끔 하면서 주말에 리터 판매 열심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세요? 네, 딱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일찍 재밌는 거 경험해보고 싶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과일 리터 판매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매출이 1.43라고 나오네요. 마진율은 최소 20% 이상은 잡고 있는데요. 납작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50% 이상 마진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처음에 소싱을 해서 뭐 한 20%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고 하고 상품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소싱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낮고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농가를 계속 찾으면서 결국에는 50%의 마진이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7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3천만 원 매출 만들었습니다. 다시 일단 평일에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말에 푹 자고 점심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쿠팡 좀 보다가 새로 올린 상품 소싱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일요일 밤쯤에 다 놀 거 놀고 일 잠깐 하고 상품 올리고 그러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로 하는지 첫 번째, 일단 평소에 팔고 싶었던 과일이나 팔아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있다면 그 과일을 한번 어떤지 분석을 해봅니다. 데이터랩에 들어가는데 검색량을 시기별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지금 갑자기 복숭아가 팔고 싶으면 이걸 검색을 해서 1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복숭아 보면은 가장 많았던 때가 7월 중순이잖아요. 지금은 다 내려가고 없는 상태인데 이럴 때 복숭아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이 7월 중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복숭아를 소싱을 해야 됩니다. 복숭아 농장,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복숭아 농장 검색을 해서 그래서 전화를 하면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숭아를 15,000원에 5kg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얼마에 팔면은 그 경쟁력이 있을까를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복숭아를 검색해요. 상위에 있는 3가지 정도 보는 편인데요. 일단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보면 1kg에 3만원에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1.2kg에 54,800원에 올리니까 저는 만약에 3만원에 가져왔으면 24,800원의 차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사진들과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쿠팡에 상품을 게시하면 끝입니다. 광고 없이 그렇게 하고 CS, 발주, 배송 능력 이 정도만 하시면 계속 판매량이 올라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본금은 그렇게 크게 들 수가 없는 게 주문이 먼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돈이 쿠팡 쪽으로 몰릴 수는 있어도 시간이 돼서 정산을 받으면 그 이상의 돈을 무조건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은 크게 상관이 없는 CS의 경우에는 신선식품인 특성을 이용해서 반품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데요. 바쁘거나 일이 많을 때는 친한 친구한테 같이 와가지고 밥 사줄게 일 좀 해줘 해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자주 놀려고. 네, 상품용 사진 같은 거를 찾아줘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내가 검수하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같이 맡은 일을 전담해가지고 공장 그 전화번호 소싱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서 보통 좋은데 네, 찾아뵙죠. 이런 데 찾고 청송 막 이렇게 지역 뜨고 그러면 네이버 지도로 그 지역 농장 이런 데에서 사과 농장도 찍고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전화번호 찾기는 진짜 친구가 너무 잘해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못할 때 전화도 대신해주고 그러거든요. 전화할 때 가장 힘든 게 경상도 지역 분들 사투리랑 전라남도 분들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알아듣기 조금 힘들긴 한데 얼추 같은 한국어라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좀 챙겨주시나요? 네. 카드 같은 거 주고 막 밥 사 먹으라고. 이런 카드가 있거든요. 쿠팡 하면은 쿠팡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시급도 주고 이거만큼 재밌고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항상 할 때마다 재밌어서 처음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일단 가장 재밌는 건 요즘에 사과와 고구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검색어 트렌드 뭐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지 그거를 보는 것 자체도 되게 흥미롭고요. 그게 바로 쿠팡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사과를 검색하면은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판매자들이 사과를 올린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올린 사과와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과를 이렇게 직접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분들의 후기들은 어떤 편인지 그런 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제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사진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제가 고쳐야 될 점을 찾는 거죠. 처음에 되게 전화를 하고 모르는 사람께 부탁을 드린다는 게 이제 사회를 나온 대학생으로서 되게 힘들었는데 두세 번 해보니까 다 적응되더라고요. 말을 잘할수록 공급은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목소리가 젊어서 그런지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살갑게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게 그냥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인 척, 약간 잘하는 척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만의 비법은 그냥 그 강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강의 절대 안 듣고 그거에만 온전히 100% 집중을 해서 강의 후에도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그 강의에 대해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100% 수긍을 하고 듣고 그거에 대해 똑같이 실행으로 옮기니까 금방 그대로 성과가 나더라고요. 원래 차를 팔고 바꿨습니다. 요 일 덕분인가요? 아 맞습니다. 차를 먼저 팔겠습니다. 타세요. 그래도 제 드림카까지는 무리 없이 열심히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11 GT3. 네. 주변에 친구들은 뭐 자동차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그런 차들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차를 못 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차를 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견적서까지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예. 그래도 목표를 잡으려고 만들어 봤는데 네. 3억 얼마 하더라고요. 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에는 한두 시간만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한 3-4시간 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을 해서 완전. 진짜요? 이거 너무 날먹 같아요. 아 근데 네. 막 발목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게 예. 이 일 특성상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다고 좋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네.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일상생활 안에서 많은 경험해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과일 먹나, 뭐 마트 가서 뭐 파나, 요즘에 제철 과일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 공부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게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믿기거든요? 네, 그렇게 일해서 뭐좀 매출만 버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과일 파는 것 자체를 처음에는 반기지 않으셔서 그거 장사 아니냐고, 그거 사업이 아니라 장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성과도 나오는 거 좀 보시고 하니까 오히려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회사원이시다 보니까 엑셀을 잘해서 엑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해줄게. 아까도 부탁드렸고요. 감사하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알바는 하기 싫고 잠깐 우울하고 막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새벽에 뭐 한 3시였나? 뭐 하지 하고서 인터넷도 알아보고 친구랑 고민 상담도 하다가 딱 봤는데 요상 하나에 꽂힌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강의비를 내려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무조건 갚겠다 하고 안 갚으면 내 차 팔 테니까 빌려줘라 딱. 그래서 딱 강의비 내고 한 달 만에 갚았습니다. 저 혼자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확신도 있었어요. 들으면 회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눈빛에서 홀려가지고 제가 사실 경력이 많이 안 돼서 그래봤자 한 3-4개월 한 거라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데 하나 생각나는 거는 가장 최근에 B2B에서 과일을 하나 팔려고 올렸는데 제가 그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문이 막 하루에도 100개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B2B 업체에서 공급이 중단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말 동안 어제랑 그저께랑 계속 소싱도 해보고 했는데 딱히 답이 안 나와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배송 지원 안내 보내놨습니다. 부업으로 하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본업은 없지만 다른 직장인들 비교하면 학생이 본업이니까 저도 부업으로서 하고 있는 건데 시간 배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이라 그러신 분들은 되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과일에 아예 관심이 없다거나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면 오히려 실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일이 즐겨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즐겨야 잘 되고 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CS라든지 되게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서 즐길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월 억 단위를 고정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차 바꾸고 싶습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돈도 벌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디 회사를 가서 하루 종일 묶여 있다거나 그런 거는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친구가 중국에 있어서 가려고 비행기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살다 올 것 같습니다. 진짜요? 일도 하면서. 네. 인터넷만 되고 전화만 되는 환경이라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기에 강의를 듣고 5기에 매니저를 해서 5기 수업 때 강의 보조 강사를 했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수강생 분이요? 20살. 이 친구는 저 이제 강의할 때 보조 콘센트 꽂는 거 이런 거 알바도 없습니다. 이제 그 친구, 왜냐면 20살인데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과외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그 친구 좀 기억났습니다, 그 친구. 그래서 열심히 들으면 진짜 성과가 나오는데 왜 열심히 안 듣고 왜 노력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을 수업 전에 일찍 와서 여쭤보고 수업 끝나고 나서 사람들 갔을 때도 여쭤봤기 때문에 저처럼 노력하고 수업 끝나고도 궁금했던 거 물어보시고 하면은 아쉬울 게 없는 강의지 않을까 싶어요. 한지 얼마나 됐죠? 2달하고 2주? 그러면은 네. 7월 한 달 매출 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매출은 뭐 이렇게 됩니다. 6월 달 성과 볼 수 있을까요? 6월 성과? 6월 성과 이렇게 됩니다. 6월 달에 한 4배가 7월 달에 나왔네요. 거의 다 4, 5배. 마진율이나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 마진율은 한 20%에서 25%로 잡는데 판매할 때는 네. 반품도 있고 네. CS도 있으니까 네. 다 빼면 20% 남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휴학생이었고요. 네.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좀 있었어요. 살아야 일단 되나? 대학교는 졸업해서 취업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때 진짜 레전드 문제였고요. 벌 예정이었던 돈과 네. 쏟아 부은 돈 다 날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좀 최적의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적용을 다 시켜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빈집 처리해야겠다. 아, 전략가네. 하루에 한 200개? 100개? 네. 이렇게 꾸준히 파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맞았는지 거의 무슨 뭐 500개, 주말에는 막 거의 뭐 1200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최적의 를 찾는 게 억대 셀러, 제일 잘 팔 수 있는 셀러가 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아, 수박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를 위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 휴학하고 쿠팡하고 있는 24살 수박이입니다. 수박 씨 쿠팡이 되게 잘 됐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아, 네네, 맞죠. 그동안 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고 또 뭐가 잘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당연하죠. 저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 전부 다 얘기하고 그 네.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갔는지 네. 그런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집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가시죠. 자, 그러면은 쿠팡 하시기 전에는 어떤 네. 일 하고 계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쿠팡 하기 전에 그냥 평범한 휴학생이었고요. 네. 그리고 휴학생이다 보니까 그 용돈을 좀 벌려고 알바 좀 하고 뭐 안 하고 그렇게 살았죠. 갑자기 쿠팡을 하셨는데 네네. 뭐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이제 저 그 알바 시급이 1,500원인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 이렇게 힘든데 이거 일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고율 씨가 제 친구잖아요. 편하게 일하는데 저 돈? 아, 나도 하고 싶다. 알려달라 네. 하고 찾아가게 되었죠. 보니까 제가 편해 보이세요, 근데? 네. 어이가 없네. 일단 아, 알았습니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혹시? 처음엔 당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 없었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알바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쿠팡 한지 얼마나 됐죠? 2달하고 2주? 2달 하고 잊으면 태권도 초록띠인데, 초록띠? 2달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2달 해보니까 돈은 잘 벌리는데 또 안 힘든 것 같으면서 힘들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안 힘든데 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아, 그쵸. 어떻게 세상에 쉬운 일 있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차악은 있다. 쉬운 일은 없지만 가성비는 있다. 네,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저 지금 쿠팡 이거 관리하는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참외 드세요? 아, 그 저희 집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보통 업무는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실 업무는 저 거실에서 하는데 네.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7월 한 달 매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매출은 뭐 이렇게 됩니다. 왜 조용하시죠?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뭐 매출보다는 저는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첫 매출이 언제 났는지 볼 수 있을까요? 처음 매출은 6월 3일 정도에 이제 5개 찍혀 있네요. 6월 달 성과 볼 수 있을까요? 6월 성과? 6월 성과요. 6월 성과 이렇게 됩니다. 6월 달에 한 4배가 7월 달에 나왔네요. 거의 다 4, 5배. 첫 달에 3천 정도 나오고 네, 그 다음 달이 그 4배 정도 5배. 네, 5배 5배 정도? 네. 마진율이나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 마진율은 한 20%에서 25%로 잡는데 판매할 때는 네. 반품도 있고 네. CS도 있으니까 네. 다 빼면 20% 남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하루에 일하는 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6월 달에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거의 20시간 정도 됐고요. 뻥치지 말고. 네, 그럼 19시간을 하겠습니다. 19시간 네, 정도. 어쨌든 진짜 많았고요. 네. 밤샐 때도 있고, 밤새서 네, 그럴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2시간? 3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초기 자본금 얼마로 시작했죠? 저 초기 잡은 거 500만 원으로 시작했죠. 너무 많이 팔리니까 네. 시작했다가 제 돈으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부모님한테 좀 빌렸고, 근데 많이 빌린 대신 네. 원금은 당연히 갚고 네. 그거에 대한 이자
한 달에 뭐 4, 5%씩 폭리입니다, 폭리. 그럼 부모님께서는 그냥 흔쾌히 빌려주셨나요? 처음에는 흔쾌히는 아닌데 네. 좀 설득하는 시간도 있었고, 네. 왜냐면 제가 갑자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네. 정산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런 거 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흔쾌히 됐죠, 그 다음에부터는. 옛날에는 원래 하루에 막 2, 300만 원 짜잘짜잘 받다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보시다시피 이제 한 4, 5배 뛰니까 네. 통 크게 그냥 한번 쫙 땡겨 받았습니다. 요즘 뭐예요, 요즘? 저 남는 시간에 그냥 요즘 운동을 좀 꽂혀가지고 네.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운동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헬스장 가서 해야 돼가지고요. 그거는 좋습니다. 못 보여드리고 어쨌든 네. 뭐 운동이랑 뭐 안 합니다, 사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잘 되시니까 좀 어떤지? 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휴학생이었고요. 네.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좀 있었어요. 살아야 일단 되나? 대학교는 졸업해서 취업하고 싶진 않았어요. 뭐 할 거 없나 이러고 살고 있었고, 네.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아 이제 뭘 하면 되겠다. 그런 것도 좀 생기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가 좀 네. 바뀌었고 네. 어떤 일이든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인생을 잘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돈도 버니까 자유도도 좀 높아지고 학교 다니면서 뭐가 불안하고 그냥 왜 휴학했습니까? 불안해서 휴학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서 휴학했습니다. 왜요? 아 그냥 학교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학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입학은 그냥 이제 경험으로. CS 하면서 열받을 때 뭐 기타 치고 그러나요? 아, 열받을 때는 안 치고요. 기분 좋을 때 칩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일매출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제가 쿠팡 1회로 제일 잘 터졌을 때요. 네. 그 하루 얼마 나왔는지 보여주시겠어요? 1,800만 원 정도. 그럼 하루에 1,800만 원 나왔을 때 네. 기타 치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 정도 발주량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거 감당하느라고 그 주는 진짜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주문 뭐 100개 들어오나 300개 들어오나 그냥 엑셀을 보내기만 하는데 뭐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쿠팡에 보면 결제 완료, 상품 준비 중, 네. 배송 지시, 배송 완료 네. 이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보통 사람들은 결제만 돼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는데 이게 하루에 한 3, 400개, 500개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결제 완료만 돼도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왜요? 왜냐면은 그걸 빼줄 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그걸 근데? 다시 다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출고를 못 시키면은. 그러니까 소싱을 한 군데만 하셨구나. 네. 한 군데 소싱해서 팔았는데 너무 과하게 많이 팔리니까 이거 얘네 못 뺄 것 같은데? 그죠.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려우셨다. 네.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매출 잘 나면 마냥 좋을 텐데 가 아니라 그때부터 걱정이 들었는데 네. 그러면 솔직히 이게 한두 달 안에 너무 잘 되면 진짜 스토리가 진짜 많거든요. 네. 뼈 아픈 스토리들이 있고 되게 지금 좋은 얘기도 있고 그거는 한번 매출 그래프 보면서 이날에 뭐가 있었고 좀 썰 좀 풀어주세요. 썰. 아, 네, 알겠습니다. 6월부터 한번 썰이 많은데 풀어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제 6월 3일부터 첫 판매가 일어났어요. 5개 팔렸거든요. 저 이날 뭐 하고 있었냐? 처음 5개 팔린 날 저희 보라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네. 갑자기 핸드폰에 띠링 알람 울리면서 판매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저의 좀 이제 판매가 시작되었죠. 공항에서부터 갑자기 한 10개, 20개씩 팔리는 거예요. 한국으로 귀국하고 주말에 110개가 팔렸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게 그 주말. 네. 쿠팡 윙에서는 99개가 주문량이 넘어가면 99 플러스로 뜨거든요. 처음으로 그걸 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거 한지 한 달 안 됐을 때? 10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많이 팔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네. 하루에 한 그래도 꾸준하게 50개씩은 팔리더라고요. 뭐가 팔렸어요 그렇게? 애플 수박이랑 그다음에 천도복숭아 그렇게 꾸준히 팔려주고 기분이 마냥 좋았다. 좋았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때 진짜 레전드 문제였고요. 그 뭔데요? 주말부터 그리고 평일에 계속 50개씩 팔리던 그 애플 수박 네. 제가 거래처를 한 개를 뚫어놨었는데 네. 거기서 출고 지연이 생겼거든요. 열받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고율 씨한테 네. 이 출고 관련해서 개념을 아예 설명을 안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고가 뭔지도 모르고 출고 소요일도 1일이어서 네. 배송되기로 한 날에 전부 다 물건이 못 나가고 왜 안 오냐 난리가 나고 쿠팡에서 배송 지연으로 자동 환불 다 처리해주고 네. 저는 거래처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막 고통받고 아 결론적으로는 출고 소요일이 며칠인지를 잘 정하셔야 한다 여러분들은.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말 그대로 쳐맞았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많이 팔아서 기분 좋았는데 네. 판 거에 한 20%는 까먹었어요. 다 환불 나고 아. 아니면 물건 못 나가고 그리고 저는 모든 거래처가 다 출고 지연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코 실수 안 알려줘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네. 또 긴급 소싱하는 법도 알려줬잖아요. 긴급 소싱해서 네. 조금 혈이 튀긴 했는데 그래도 앞에 손해 때문에 컸고요. 네. 그 출고 지연 이슈 때문에 네. 쿠팡에서 잘 팔던 애플 수박 네. 노출 정지까지 당하는 안타까운 아, 일화들이 네. 있었고요. 그게 아마 꾸준히 팔렸으면은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줬을 텐데 저 고유일 씨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 할 예정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꾸준히 팔리기 시작해서 감을 잡았어요. 거래처도 한 두세 개 껴야 되고 쿠팡에서 출고 소요일 넉넉하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준비를 마쳤죠. 이제 감도 생겼다. 네. 이러다 실패를 경험했고 네. 죽어보자 하면서 이제 물건 막 업로드하고 마케팅 해놓고 네. 거래처들이랑 다 얘기해놓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또 문제가 터집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요? 예, 또. 출고 네. 지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그 애플 수박 때문에 제가 출고 지연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떨어져서 전체 노출 정지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 벌 예정이었던 돈과 네. 쏟아 부은 돈 다 날렸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출고 지연 거래처 끼기 그럼 다 해야겠다 하면서 네. 일주일간 노출 정지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구상 좀 하고 쉬고 그렇게 지냈고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정지 당하기 하루 전에 이제 거의 화강반조라고 아시죠? 다들 그런 느낌으로 죽기 전에 네. 제가 플런코트를 올려놨었는데 5분? 10분 만에 한 130개인가 팔렸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짜릿함 한번 느꼈고 네. 150개 팔고 바로 다음날 정지당해서 이제 잠깐 아. 휴식기 들어갔고요. 고칠 거 고치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치고 올라가야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7월의 마지막에 정말 불태웠어요. 네 맞아요. 그 뭐 어떤 과정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6월 달에 사실 뭐 말씀 안 드렸지만 아까 네. 제가 상품 꽤 올렸었어요. 잘 안 됐습니다. 나 100만 원 벌 거 안 벌어도 되는 그런 마인드로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 5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으면은 포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인드 덕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좀 최적의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7월에 쉬면서 적용을 다 시켜가지고 노출 정지 끝나자마자 바로 업로드 시작했죠. 쉬면서 일단 뭘 팔지를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좀 빈집 처리해야겠다. 아, 전략가네. 네, 가격 괜찮은 거래처 그리고 이제 거래처 많이 끼고 그리고 빈집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맞춰서 네. 완벽한 걸 들어가야겠다. 7월 달에 어떻게 대박이 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저 복숭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는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파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 생각하고 네. 준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거래처랑 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네. 얘기 잘해서 준비 다 했고요. 복숭아 할 때 어떤 거래처 많이 들었어요? 저 중도메인이랑 네. 그 지역 농업법인 큰 데 위주로 했고 중도메인 분들 한 분이랑 하셨나요? 두 분인데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긴 했죠.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제가 제 머릿속에 생각한 데이터는 네. 하루에 한 200개? 100개? 네. 이렇게 꾸준히 파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맞았는지 아, 뭐 거의 무슨 뭐 500개 주말에는 막 거의 뭐 1200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보여주겠어요? 하루에 500개씩 들어온 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루에 500개씩 토요일, 일, 월 해가지고 한 1200개? 좀 주말에 많이 몰렸네요. 네네 주말에 좀 몰렸죠. 근데 뭐 사실 이거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가지고 네. 거래처도 솔직히 말하면은 좀 24살에 애송이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예상을 못했나 봐요. 이렇게 네. 많이 발주할 줄을. 좀 이때도 좀 뭔가 꼬여서 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문량을 예상할 수가 없다. 한번 터지면은 네. 너무 확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어렵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잘 팔아봐야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많이 팔려서 좋은데 네. 사실 이제는 안 거죠. 그 앞전에 일 때문에 이게 배송 완료까지 돼야 내 돈이고 혹시나 네. 발주 뭐 실수하거나 네. 운송장 번호 밀리거나 그럼 진짜 사고잖아요. 그쵸, 그쵸. 이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그때 신경 엄청 많이 쓰면서 좀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 과정 속에서 나 혼자 얻게 된 꿀팁이 있다. 그런 걸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시도해라. 돈을 잃을 각오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약간의 실패를 각오하고 해야 더 크게 먹을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시장 속에서 그 정도 손해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네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네.
경우의 수를 이제 많이 늘려놓고 네. 그 중에서 최적의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억대 셀러, 제일 잘 팔 수 있는 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볼 때는 다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게 되면은 네. 그거에 그냥 안주하면서 가만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시도해라. 그리고 저는 이 상세 페이지가 은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나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네. 그리고 이제 꾸미는 거 네. 그거 좀 유튜브로 혼자 좀 많이 아,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따로 공부했다. 그러면 네. 본인이 인상 깊게 본 유튜브 한번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아, 근데 너무 유명하셔서 사실 상세 페이지 그냥 피그마 상세 페이지 이렇게 치면은 네. 있어요. 아, 그냥 제일 위에 나오는 사람 보고 네. 있다. 그 사람 영상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맨날 따라했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요즘 AI 유명하잖아요. 챗 GPT부터 네. 해서 다양한 AI 툴 써보려고 했고 그 AI를 사용하면서 업무 효율성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네. 기획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제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AI랑 같이 함께 기획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기획 어떻게 하셨는지? 마케팅 전문가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품목을 팔 건지 그리고 그 품목으로 이제 전환율을 뭐 얼마나 끌어올리고 싶은지 이런 상세한 얘기를 하면서 세계에 있는 그 마케팅 거물들이 만든 공식이 있어요, 이론들이. 네. 그걸 토대로 이제 기획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아, 본인 되게 훌륭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정말 예, 대단합니다. 배고픈데 식사하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각오는 이제 매달 제 매출을 갱신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월 순수익 1억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월 순수익 1억이요? 네네. 한 1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 촬영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화이팅 합시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야, 그래서 못 팔았는데 이거 그냥 천천히 해보시죠. 그래도 하나만. 네. 아, 지금도 팔고 있는데 일단 경험났고 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대박이 나서 오늘 비결을 좀 풀어볼게요. 일단 로켓크로스 망하고 구매 대행 망하고 온라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해보셨고 마지막에 저 만나가지고 동아리에서 농수산물 들어오셨는데 반말 말고 우리 매출 한번 까고 가시죠. 네. 주작치지 말고. 수고했다. 방 좀 치우고 이제 네, 책상 좀 치우자.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이거 쿠폰값 밖에도 6천 초반을 받으셨거든요. 한 달 반 동안. 한 달이 아니라 한 달 반 동안이에요. 한 달 반. 정확하게 말게요, 이거. 맞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러면은 일단 한 줄 평 한번 남겨주시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쳤죠. 동아리에서 우리 고효형 만난 게 진짜 인생 최고의 못된 것 같아요. 솔직히 운도 좀 좋았고 이 친구 한 달 반 동안 주말 하루도 빠짐없이 막차타고 집 갔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결과니까 첫 발부터 성과가 좋으신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 거 없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뭐 키워드 같은 경우는 강의 교환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의심 없이 따라한 게 제일 컸고 네. 뭐 제일 중요한 건데 뭐 광고, 뭐 상패, 후킹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소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싱.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왜 이렇게 이 소싱 거리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근데 판매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로 소싱 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투여의 100이라고 하면 거의 7, 80을 소싱했었고 나머지 과정은 뭐 워낙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하는 대로 따라했고 소싱에 노력 많이 기울였다를 첫 번째 비결로 보고 싶어요. 네, 소싱. 근데 뭐, 딴 것도 중요해요. 네. 중요한데, 역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어쨌든 유통인데 무조건 소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말한다고 그걸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 말 정말 잘 들으셨고, 그것도 본인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온라인 노가다랑 온라인 사업의 차이는 간단해요. 본인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소싱. 진짜 여러분, 이거는 초보자분들 아셔야 될 게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다 중요한데, 소싱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소싱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진짜 본질을 파악한 거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싱 아직도 힘들어요. 저도 소싱 잘하는데 힘들거든요. 소싱이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열심히 시도하셨고 이게 될까 싶은 것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그 시도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좋은 결실 뚫어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여러분한테도 이제 소싱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궁금하겠죠. 야, 너 그래서 못 팔았는데 이거 제 스타일 아시나요? 일단 편하게 공유해보시죠. 그래도 하나만. 네. 지금도 팔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 같고. 그럼 다른 분도 그거 하루 6개씩 팔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중박 정도면은 공개 드릴 수 있는 게 뭐 체리랑 고구마 이렇게 두 개 잘 팔렸고. 네네. 근데 이게 시즌이 사실 돌고 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것만 팔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박 두 개 터지고 체리랑 고구마가 중간 정도 가가지고. 대박 터진 거는 삐처리 할까요? 그러면? 네네네. 그거는 네. 오케이. 주량이 갑니다. 뭐 체리랑 고구마 좋죠. 근데 뭐 어차피 이제 거의 끝이라 뭐 아무튼 제가 찝어주는 거 잘 하셨고 제가 찝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할 줄 아는 능력도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본인이 할 줄 아셔야 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소싱 잘 하셨고 끊임없이 더 좋은 품질과 공급처 찾으려고 노력하신 걸 제가 알아가지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플레이 해주시면은 여름철에 이룩까지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것만 알 수 없으니까 한번 힘들었던 점이나 이거는 좀 변수였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모르실 텐데 진짜 제 입장에서 놀랐던 거는 CS예요. 진짜 이게 매출 처음 잘 나올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막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수업 때 말씀하신 게 매출하고 CS하고 정비를 한다고. 그쵸. CS 좋은 거예요, 그거 진짜. 근데 진짜더라고요. 물론 이제 CS 뭐 양식도 다 주시고 그쵸. 상황별로 어떤 액션 취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다 알고 있어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해야지. 근데 뭐 예전처럼 재고 이거 어떻게 털지 걱정하는 것보다 일단 팔리고 걱정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네. 근데 뭐 아무튼 핵심은 이게 빠르게 위임하거나 너무 손실을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냥 전체 매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전체 매출만. 우리는 사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CS 하나의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본인 시간의 가치가 훨씬 소중하니까 그냥 악성이다 싶으면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환불해주시면은 뭐 어차피 해봤자 전체 1%도 안 되거든요. 조금 이제 심한 경우는 2%까지 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조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다 보면 빨라져가지고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진짜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다. 우리 또 재밌는 일 하나 진짜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려도 되죠? 이 친구가 이제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판매 딱 중단하고 돈 빌려오고 그러잖아요. 돈 빌려온 썰은 제가 뭐 어차피 이게 네. 위탁이어가지고 뭐 어쨌든 제가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팔렸다는 가정하에 그래가지고 돈 그냥 뭐 이게 필요해지니까 어떻게든 끌어오게 되더라고요. 판매 중단하는 게 막 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초반에 20대 초반분들이 특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작해서 막 저도 그랬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판매 쭉쭉 되는데 뭐 판매 중단할 자신 있냐 근데 어떻게든 팔리면은 사람이 구우게 돼요 진짜로. 근데 우리 1주 정도 판매 중단하셨나? 그쵸, 한 1주 반 정도 네, 들어가지고. 판매 중단하시고 다시 돈 빌려오신 다음에 판매 재개하셔서 네. 다시 치고 올라가셨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이나 코인을 했으면은 돈 빌려서 하면은 불안한 게 그게 좀 있잖아요. 왜냐면 위탁 판매여가지고 팔리면 그때 돈 갖고 와서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그 마지막 그냥 먹는 거니까 이게 리스크가 뭐 이런 말 하면 좀 위험한데 저는 진짜 아예 없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도 동의하긴 해요. 이게 해봐서 아는데 네. 재고 쌓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때 다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없어요. 확실하게. 진짜 거래처에서 진짜 가짜고 사기치지 않는 이상 근데 뭐 제가 거래처 같은 거는 수업 때 다른 멘티님이랑 같이 좀 물려준 그런 소개해준 데서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데랑 라포 좀 쌓으면서 근데 끊임없이 본인 그때 대박 상품 난 것처럼 거래처 뚫고 이렇게 점점 본인의 영역을 늘려가시면서 시스템화 하시고 그렇게 발전하시다가 나중에는 저처럼 좀 반자동화 돌리시면서 다른 파이프라인도 물어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6개월 안에 매출 1억까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무조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번 1억 찍으면 한 번 더 나오시죠. 뭐 상품 같은 거 터진 거 하나 알려드리고. 오케이 좋다. 그러면 또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1억까지 성장한 그게 또 보이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거기서 얻은 뭐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잘 말해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똑똑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게 강의 듣자마자 뭐 성과를 낸 건 아니고 그쵸. 그거 주작이죠 그거는 이거는 진짜 주작인데 저는 이제 2주 전에 형이 하는 거 보고 좀 쫄라가지고 형 이거 약간 지인 찬스고 이거 뭐 강의 기원 좀 미리 던져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자기 쿠폰 가입했다고 이제 상품 어떻게 올리냐 그냥 계속 전화 와가지고 그냥 다 던져주고 먼저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다른 매팀인들보다 2주 정도 먼저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래도 되게 대단한 성과를 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1기 멘티님 중에 군대 전역하고 무려 이틀 뒤에 저한테 찾아오신 03년생 멘티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멘티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일단 이번 연도 25년 2월에 네. 이제 육군 만기 전역을 하고 이틀 뒤에 이제 효율님 1기 강의를 수강하러 이제 1기 수강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군대 전역하고 이틀 뒤에 저한테 오셨잖아요. 알다시피 저도 되게 사월 빨리 시작했는데 저는 전역하고 일단 5개월 뒤 시작을 했고 저는 진짜 군대에서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네. 저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멘티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지내셨길래
전역한 지 이틀 뒤에 저한테 이렇게 오셨는지 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학교에서 사실 흔히 말하는 대기업,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학점도 어느 정도 높게 쌓아서 네. 준비를 해 나갔는데, 근데 이제 입영 날짜가 다가오니까 네.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군대를 1학년을 마치고 갈 수 있었는데 네. 학부 연구생도 하면서 아, 이제 스펙을 쌓아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된 거거든요. 입영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남자는 군대 때문에 여자들보다 2년이 더 느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기업, 흔히 말하는 뭐 삼성이나 뭐 네. SK 이런 데 들어가도 어쨌든 20대 중후반에 제 청춘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 제 청춘을 바치는 건 너무 허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당장 시간이 남는데 네.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군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해봤어요. 트레이딩이었거든요. 트레이딩이요? 군대 일과가 끝나면 바로 이제 사이버 지식 정보방 가서 이제 뭐 차트 분석하고 뭐 A4 용지 끌어다 써서 차트 뽑은 다음에 뭐 아, 글 맞아요. 써가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이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시드머니가 일단 많아야 되는데 그 시드머니를 벌 생각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도 사실 자기계발 비용이 나오잖아요, 군대에서. 네네. 그거를 다 사실 책 사는 데 썼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산 책이 100권 정도 되거든요. 졌다 내가 이건. 졌다. 당연히 그러니까 유튜브 관심사도 그쵸. 자기계발 쪽이라서. 종종 막 성공한 사업가들 나오고. 네, 맞아요. 저랑 그래서 똑같네요, 진짜. 군대 전역을 앞두니까 투자는 꾸준히 하되 내가 새로운 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걸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이제 효율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저를 알게 된 계기까지. 그러니까 네. 군대 가기 전에 느꼈던 회의감.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 이분이랑 저랑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저도 1학년 때 전자공학과였어요. 학과도 똑같고 저랑 똑같은 시기에 군대 갔어요. 그렇죠. 제가 21살 7월, 21살 8월이시잖아요. 네, 맞죠. 전역한 시기도 똑같고, 물론 차이점 뭐냐? 저는 학점이 개차반이었고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런 생각만 있었고, 이분은 공부까지 잘하셨고 석차가 전체 2등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한 학기 2등을 찍어봤었고 네. 10등 안에는 다 들었었어요. 장학금 그러면 계속 받으셨어요? 장학금은 네, 항상 받았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K대 다니시다. K대 저랑 되게 비슷한 계기에 비슷한 시기에 딱 1년 전에 저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봐가지고 군대 전역한 지 이틀 뒤에 찾아오셨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만 본 건 아실 거예요. 저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게다가 좀 특이해요. 신선식품이라고, 저희 같은 20대 초반 입장에서 신선식품? 고구마? 사과? 이런 걸 판다고? 좀 뜬금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신선식품 위탁 판매. 네. 이거에 꽂힌 이유가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생- 생소한 게 오히려 저한테는 그 점이 끌렸어요. 진짜 블루오션 같은데? 블루오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반 시드머니가 거의 안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사입을 해오지도 않고 전부 위탁으로 하니까, 제가 지금에야 다른 유튜브 채널도 한 번 나왔고 그런 게 있지만, 이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 유튜브에 영상 딱 3개 있었습니다. 3개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존에 강의하는 사람보다 내가 몇 배로 잘하고 실력이 있고, 내가 남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능력은 뛰어나다. 그 안목이 틀리진 않았죠, 근데. 잠깐 제 자랑을 했고요. 아무튼 진짜 좀 영광입니다. 전역한 지 이틀 뒤에 네. 저를 찾아오셔서, 그러고 저희가 3월 9일 날 빠이빠이 했죠. 그런 다음 4월 중반인가 후반에 저한테 카톡 주셨죠. 5천만 원 넘겼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사실 근데 넘길 줄 몰랐어요. 저 갑자기 계속 잘 팔리니까 그냥 아.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물론 제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면 좀 작아 보이는데, 저 처음 시작했을 때 매출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쫄아 있었거든요. 손 발발 떨면서. 근데 5천만 원은 진짜 저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셨고, 이게 사실 5천만 말도 안 원이라는 되게. 게 절대 적은 게 아니라, 우리 웬만한 권리금 1억에서 2억 사이로 두고 차린 프랜차이즈 매장도 한 달에 그 정도 못해요. 근데 혼자서 그거를 노트북 한 대랑 휴대폰만으로 강의들은 다음 달에 달성하셨고, 기분 어떠셨어요? 매출 딱 찍혔을 때? 아, 이게 되는구나. 아, 되는구나.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불리한 말이지만, 뭘 해도 잘했었을 분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런 본인만의 기준이나 생각이 확고한 분이시고, 그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휘둘려요. 근데 되게 그 알맹이가 단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분들이 보면 현타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딱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달만 열심히 해라, 한두 달만. 그냥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래도. 네, 솔직히. 지금 일상 루틴 한번 말해주세요, 일상 네, 루틴. 일상
루틴. 기상했어요 지금. 네, 일어나서 그날 주문 들어온 거 발주를 넣고 끝이에요. 오후 6시가 되면 네. 송장이 다 그쵸. 전달이 되니까 그때 이제 일괄적으로 다 올려드리고, 사실 요새는 올리는 상품이 없어서 CS도 0이에요. 제로. 그래서 네. 신경 쓸 부분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이제 사실 여름 시즌이 다가오니까 네. 팔 거 준비하고 살짝씩. 사실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보고 있고. 똑똑하다 진짜. 이제 소싱을 잘 했다고 해도 안 팔리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그쵸. 것도 다 확인 중에 있고. 저는 약간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들어가는.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자면 기상 후 발주하는데 솔직히 10분에서 15분? 길게 잡으면 15분. 그러고 저녁 6시쯤에 송장 번호 넣고, 지금은 CS가 없다고 하시지만 CS까지 해서 30분? CS 한창 들어올 때는 여러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3명의 고객님이 그렇죠. 네, 그런 고객님들이 계셔서 그것만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뭔가 상품을 올리고 소싱을 좀 더 깊하게 해보고 그런 네. 날에는 당연히 시간 더 쓰겠지만 그냥 네. 평상시에는 하루 1시간 정도 네, 맞아요. 하루 1시간 정도 하시고, 저는 근데 나중 가면 그 1시간마저도 귀찮아질 거라 생각해요. 나중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문은 그래도 한 5, 600 들어왔어요. 그냥 네.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발주 넣는 게 귀찮아서 막 저는 까먹고 발주 안 넣은 적도 있거든요. 저처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거니까. 네. 너무 똑똑하고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지만 온라인 사업은 진짜 절대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때려받고 뭔가 본인이 성취감을 느낀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 그 정신에 매우 부합한 분이 아닌가. 네,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일상 루틴까지 한번 봤고요. 우리 2월 중순에서 2월 말 군대 전역하고 이제 저를 만나러 왔던 딱 그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왜냐면 사업자도 제가 내는 법 하나도 알려드렸고, 또 이제 그냥 쿠팡에서 뭘 판다는 생각을 처음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처음 느낌이 어땠나요? 이런 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너무 설렜어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내 길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도 차츰차츰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 네. 설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되신 분들 보면 조금 초반에 불안할 수 있는데 불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지금 멘티님 중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수업 들어오기 전날에 네. 설레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아. 그분 진짜 제가 네. 리스펙하는 분인데, 이렇게 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설렘을 갖고 시작을 하셨고, 근데 아무리 설렘을 갖고 시작하더라도 어려웠던 점이 없으면 안 되죠. 그쵸.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저는 사실 소싱은 아. 사실 지금은 안 어려운데, 농가를 소싱하는 법을 배웠을 때 네. 이제 앞이 캄캄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일일이 하면서 이제 지금 보면 쉬운데 그때 가서는 이제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사실 누군가한테 전화를 건다는 것도 조금, 저는 그런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전화로 계약을 따는 거잖아요. 계약을. 네, 그게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와서 아시나요? 그거 솔직히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사실 전화로도 안 해도 되고 그쵸. 문자 남겨도 되거든요. 맞아요, 문자는 맞아요. 오히려 전화 거는 시간도 없어서 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문자 한 2-30개 쫙 돌리고. 본인은 그러면 문자로 많이 하셨나요? 문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문자 답장 온 분들하고만 전화하고. 네, 맞아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문자도. 왜냐면 전화는 바빠하셔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려웠던 점, 그러면 소싱 말고는 뭐 CS는 혹시 안 어려우셨나요? CS는 사실 어렵진 않았고요. 진짜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었던 건 기준 확립? 네, 그게 가장 저는 어려웠어요. 그게 가장 그쵸. 저희 목표였어요, 사실. 그걸 쌓아 나가야겠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상품이 하나를 정하자면 이 중에 무엇을 골라야 될지, 그 상품을 솔직히 오늘 올리는 거랑 다음 주에 올리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걸 느낀 것부터가 저는 고수라 생각해요. 이게 다르다는 걸 느낀 것부터가 굉장히 똑똑하시다. 왜냐면 자기가 뭘 어려워한다 했을 때 그걸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가 보이는데,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진짜. 본인 레벨이 워낙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웠던 점도 사실 다 해결하셨고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 또 그러면 저는 네. 이것도 궁금해요. 전 딱 그때가 제일 짜릿하거든요. 저는 언제 기억이 제일 남냐면, 첫 주문 들어왔을 때, 제가 키워드까지 공개하자면 대석자두 딱 들어왔을 때, 와, 이걸 샀다고?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이, 첫 주문 들어오고 나면은 그래도 일 매출 한 80, 100까지는 잔잔하게 가거든요. 정신 막 몽롱하죠. 야, 내가 지금 하루에 매출 100만 원이 딱 킨다고? 근데 이거 진짜 되겠다. 완전 도파민 터질 때가, 제 생각했을 때 3, 400 딱 찍었을 때, 네.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슬금슬금 찍는 게 아니라 팍 찍거든요. 저는 그게 여행 갔을 때였거든요. 가족여행 갔을 때 갑자기 수영하고 나왔는데, 뭐야 이게, 놀러 못 가겠는 거예요. 네, 그냥 주문권 막 몇십 네. 개씩 쌓여. 제가 지금 주문 막 들어온다고 해서 할 건 없긴 한데, 그냥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알림이 이제 막 10분마다 뜨는데 띠링. 그래서 멘티님은 그러면 첫 타이밍 네. 이거 되겠다랑 와 도파민 터졌을 때 그 두 타이밍 좀 궁금해요 저는. 그냥 키워드를 공개하는데 그때가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런가요? 뭐, 다시 할까요? 근데 뭐 공개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뭐 타격이 없으니까. 그럼 공개합시다 그러면. 아 네네네. 저는 초반에 강의 들을 때 네. 첫 상품을 올렸거든요. 강의 중간에 제가 상품을 네. 애초에 저랑 판매를 같이 시작하는 게 강의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처음 올린 그 상품이 고구마였어요. 네 고구마를 매섭게 딱 들어가셔서 지금 기준으로 잘 된 건 아닌데 네 그쵸. 그래도 뭐 하루에 100개씩은 팔렸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고 처음 등록한 상품이 왜냐면 저희는 닭등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처음 들어간 그 상품이 하루에 100개가 팔린다는 게 이거는 감격. 그쵸. 감격이죠. 그때? 사실 저도 네. 그때 알림 뜨면 진짜 기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설렘이 너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고구마를 통해서 와 이거 좀 되는구나를 한번 느끼셨고 네. 그 다음에 분명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 그 느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건 또 언제쯤 찾아오셨는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수입 과일 쪽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개를 시도를 많이 했는데 터진 건 이제 사과였어요. 사과. 사실 어느 키워드나 다름없이 사과가 그중 한 개였거든요. 그냥 네. 여러 개를 들어간 키워드 중 한 개. 일단 많이 시도를 해보셨고 네. 그 중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준이 없으니까 쌓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쵸. 여러 개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 사과가 터졌고 사과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단가가 고구마에 비하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고구마에 한 4-5개 주문을 커버가 가능하니까 거의 고구마보다도 많이 팔렸는데 가격도 네. 더 높으니까 매출이 진짜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매출 얼마까지 갔었는지 최대? 하루에 460만 원? 3월 말이 3월 말. 3월 말. 딱 강의 끝나고 한 2주 뒤. 네 맞아요. 그 사이 동안 열심히 시도하시다가 터졌다. 그때 기분 째집니다. 멘티님이 한번 성장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도파민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사실 시작 한두 달 차에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잘 되면 당연히 변화가 찾아오거든요. 본인에게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어도 본인 내적인 변화가 전 되게 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나 아니면 좀 느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지고 단순히 위탁 판매라는 사업을 그쵸. 넘어서서 이커머스? 이커머스. 네, 자기만의 쇼핑몰, 자사몰이라고 하죠. 네, 자사몰, 뭐 마케팅 이런 쪽 기존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더 파보고 싶다. 좀 성장해 나가고 싶다. 이게 생각보다 뭔가 큰 목표를 보기에는 너무 멀어 보이는데 네. 사람이 꾸준히 들어온 파이프라인이 있고 앞에 작은 성공이 있으면 더 크게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목표를 잡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야, 이거를 벌써 생각하신 게 저는 보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걸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셨으면 뭔가 다르거든요. 2달 만에 이 정도 성과 내는 거는 정말 상위 0.1%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0.1%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했던 제가 생각했을 땐 실행력이거든요. 본인이 그 실행했던 것 중에 어떤 포인트가 가장 좀 중요했을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는. 남에게는 알려줄 수 없지만 자신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해야만 네. 자기가 알 수 있는, 강의로만은 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트레이딩을 하니까 네. 비유를 해서 예시를 들면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쪽도 이론이나 뭐 차트 보는 법 엄청 많거든요. 네,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그쵸. 근데 그걸 배우면 사실 누구나 다 부자가 됐겠죠? 떼돈을 벌었겠죠? 그거는 참고용이지 그쵸. 사실 실전 대입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똑똑하다 근데. 실전 대입용은 맞아요. 자기가 돈을 잃으면서 네. 자기의 시드를 사실 유명한 사람들 보면 돈을 꼬른 네. 그런 과거가 있거든요.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나오는 억대 트레이더들 네. 보면 돈을 꼬른 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엄청 궁핍하고 뭐 알바하면서 100만 원 마련해서 들어갔는데 네. 뭐 다 다시 꼴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것도 몸소 거래를 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처맞아가면서 솔직히. 네, 사실 알려줄 수 없지만 네. 자기가 직접 하면서 느끼는 그런 내공들 그런 걸 그쵸. 진짜 쌓는 게 뭔가 이론은 전해줄 수 있어도 네. 내 몸에 쌓여있는 이 감각과 흉터 당연히 설명해줄 수 있는데 본인 느끼는 건 진짜 확 다르거든요. 본인이 맞아가면서 느끼는 게. 네. 단연코 뭐 쿠팡이나 이커머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분야에서 통용하는 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업에서도 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또 멘티님께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잘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되는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네.
본인이 후회되는 행동에는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후회된다기보다는 약간 아쉬웠던 거. 네, 건 아쉬웠던 있거든요. 걸로. 제 기준이 어느 정도 확고해졌는데 소싱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제 기준에 네. 이만큼 잘한 적은 없었다. 이거는 진짜 약간 얘기하자면 프레쉬 럭키 훨씬 프레쉬요. 좋다. 쿠팡 프레쉬. 네. 가격적으로요? 가격이나 품질 다 훨씬 좋은데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하네. 근데도 그냥 이거 사람들 좀만 붙으면 한 10억 먹겠는데 이러면서 아. 들어가 봤거든요 사실. 네. 근데 뭐 물량에는 못 이기더라고요. 아, 엄청난 손해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모험? 그냥 수많은 모험 중에 하나? 네, 제 기준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그쵸. 모험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아쉬웠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좋고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께 좋은 걸 해드리고 이제 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가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생각해보게 됐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서 누군가는 그냥 안 팔리나고 말 수도 있는데 본인은 여기서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약간의 작은 실패가 있었다. 또 멘티님께서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혹시 이런 거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주변에 뭐 알리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따로 알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군대 전역해서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고 별로. 제가 사실 일반 부대를 나온 건 아니라서 동기들도 다 좀 네, 좀 일반인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워낙 멘탈적으로도 갈리고 신체적으로도 거의 극한으로 가는 네. 곳이라서. 이거 남성분들은 어딘지 아실 거예요. 네네네. 이제 저랑 군대 위치도 겹치고 많은 게 겹치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미래 계획이나 또 장기 목표 이런 거 한번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장기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일단 하나는 생겼는데 이게 사실 저는 주력으로 삼고 싶진 않거든요. 네. 최고입니다. 물론 진짜. 부업이라고 치기에도 좀 네. 크지만 주력으로 치고 싶진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쪽이나 자사몰, 브랜딩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역량을 쌓아 나가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가 훨씬 큰 거죠. 이제 월에 1, 2억 갖고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사실 월에 1, 2억을 제가 대단하게 말하고 막 나 이거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지금 20 몇 살인데 월에 2, 3천씩 벌고 이러면 좋은데 저는 쪽팔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저랑 그런 생각까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개꿀 파이프라인 정도예요. 진짜로. 그래도 그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편하게 벌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든든한 뒷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본인이 기가 막히게 문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까지 가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한 연매출 한 100억 정도 하시고 그때 당당하게 한번 나 그때 이 사람이다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그때 이제 콩고물 좀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네. 저는 나이가 깡패라 생각하거든요.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경험치가 있겠지만 저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생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안주하지 못하죠. 저희는. 왜냐면 저희가 뭐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특히 저희는 그 안정적인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서 게다가 학부연구생까지 했고 사실 대기업까지는 탄탄대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탄탄대로 길을 놔두고 학교 밖을 뛰쳐나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리스크인데 저는 이 리스크가 오히려 엄청난 자극을 줄 거라 생각해요. 약간 본인은 좀 불안하고 이런 건 없으신가요?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고 그냥 책이나 어떻게 보면 제가 배워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냥 누구나 다 이랬겠지, 누구나 다 이랬고 이걸 견뎌냈고 성장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 책도 엄청 많이 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준비가 안 됐어도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보는. 그쵸. 뭐 학교 뛰쳐나오면 어떻고 나이가 어리면 어떻고 특히 저랑 비슷하게 자본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하면 되지. 저도 뭐 굉장히 불안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 다니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복학을 한 경우였고 저는 강의실에서 그런 고민을 했죠. 저는 이게 맞나 이게. 학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서 회의감 많이 느꼈어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수업 같은 것도 교재가 너무 구닥다리인 거예요. 유튜브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 잘 되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근데 학교 밖을 뛰쳐나오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고 울타리죠. 학교는 하나의 울타리인데 약간 미친놈처럼 보여요 이게. 진짜로. 저는 막 그게 생각나요. 저 학교 축제 때 학교 축제면은 막 연예인들 오고 막 저는 이제 그때 혼자 도서관 갔거든요. 이제. 나는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저 그때 매출 막
100만 원, 200만 원? 전 초반에 좀 잘 안 풀렸거든요. 그때 진짜 이거 맞나 싶은데 막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겠지 뭐 그냥 됐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마 멘티님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더 있지 않으실까. 저도 더 있을 테고. 왜냐면 생각보다 제가 꼴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오면서 멘티님을 가르쳤지만 그래봤자 저랑 한 살 차이거든요. 그래봤자. 그래서 앞으로 저도 멘티님한테 도움을 많이 얻을 것 같고 저도 뭐 다른 일적으로 도울 게 있으면 많이 돕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되려면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면 한번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요약을. 멘티님께서 군대 딱 성인되고 저랑 되게 비슷하게 학교 딱 입학하셔서 전자공학과 네. 딱 입학하시고 탄탄대로 거기서 학점도 무조건 장학금 받는 걸로 딱 깔고 가시면서 학부연구생까지 하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선배님들이나 좀 미래를 봤을 때 이게 맞나? 그래? 네. 그때쯤 느껴졌던 것 같고 저도 비슷하죠.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입대를 하셔서 군대에서 생각이 많이 좀 꼬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역을 앞두고 이런 결심을 하셔서 이렇게 전역한 지 이제 100일 안 됐죠 아직. 네, 100일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실 일만 남았고 재밌을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저도 궁금해요. 멘티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좋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해야지 약간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사실. 네. 저는 그래서 막 목표를 이제 곱씹으면서 날마다 N번씩 적기도 하고 와. 계획도 세워보고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중 하나가 이제 인맥이 이제 필요 없는 인맥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서로한테 윈윈이 되고 진짜 열정 가득한 저도 뭐 그런 청소도 좋다 뭐 생각해요. CC하고 MT 가서 네, MT 가서 그것도 재밌긴 네, 하거든요. 그것도 엄청 좋고 이상적이죠. 네. 그리고 뭐 동아리에서 뭐 다 같이 술자리 하면서 밤새 네. 술 마시고 저도 다 했었는데 네. 그 청춘도 즐거웠는데 저는 그때마다 뭔가 외롭고 되게 공허했거든요. 뭔가 딱 그러고 집에 오는 길이 굉장히 찜찜했어요. 그냥 현타도 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현타도 오고 그냥 뭔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얘네랑 나랑 만났으니까 되게 친하고 맞는데 뭔가 남 같았어요. 네. 거리감 느껴지고 되게 좋은 친구들이지만 말은 잘 안 통하고 특히 저는 학교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저희 또래 03, 02 뭐 네. 그런 또래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공감을 못 해요. 물론 노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진짜 열정을 가지고 네. 그 분야를 파서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끔 내가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성장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약간 이상적인 아름다움. 저도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네. 그런 생각 겁나 많이 했거든요. 나가자마자 이제 어떤 사업 시작하고 이제 탁탁탁 한 다음에 내가 이쯤에는 얼마 벌고 이쯤에는 인터뷰 한번 딱 하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목표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전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멘티님이 저를 찾아왔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전 진짜 성공했네요. 진짜 목표가 잘했다. 1년의 갭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빨리 한 것 같고 충분히 저보다 빨리 하실 분이어서 머지않아 그렇게 되실 것 같네요. 좋네요. 그러면 뭐 오늘 멘티님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면 좋지 않을까. 일단 공식적인 촬영은 끝났습니다. 한번 카메라 한번 끊을까요?